안녕하십니까, 쌤 무기입니다. 먼저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운센 유치권자 점유결연 관계 채권 변제 기도래 배제트 가근모 성립 여부 판단의 1차는 현황조사 경매 개시 결정보다 늦으면 대항력무 대항력 없는 점유 부적법 점유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이 날아가 사진증 인장금 장치 중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매에 있어서 가격이 떨어질 만한 상황들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특수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수물건은 선순위 가장임차인이 있는 물건,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가등기권자, 선순위 가처분권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거나, 대지권이 등기가 안 돼 있다거나,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는 건물이라든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취득해야 되는 지분 경매라든지 도로 경매, NPL 물건, 그다음에 캠코의 압류 공매 물건,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특수 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특수 물건들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일반적인 매각가보다 상당히 가격이 낮아진 상태에 있는 물건을 보통 특수 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치권은 가장 일반적인 예로 설명을 하자면,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공사 현장을 점유함으로써 자신이 돈을 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법으로 정한 인도 거절권입니다. 이런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보게 되면은, 자신이 낙찰을 받아도 공사업자가 그 집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니까 자신이 인도받을 수가 없겠죠, 쉽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경매 물건들과는 달리 가격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유치권을 깰 수만 있다면은 낙찰자가 10억 원짜리가 3억 원에서 4억 원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낙찰자는 커다란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요.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잘 따져보면은 유치권을 깰 수도 있습니다.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운센 유치권자 점유결연 관계 채권 변제 기도래 배제트 가근모 성립 여부 판단의 1차는 현황조사 경매 개시 결정보다 늦으면 대항력무 대항력 없는 점유 부적법 점유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이 날아가 사진증 인장금 장치 중요. 유치권자는 힘이 세겠죠. 하지만 유치권자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그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빈몸으로 나가야 됩니다. 유치권의 기본적인 성립 요건은 먼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됩니다. 자기의 물건을 점유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치권자가 목적물, 즉 부동산을 점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채권과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깔고 앉아있는 부동산과는 결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결련성이란 말은 관련성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좀 더 좁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시계 수리업자가 어떤 사람이 손님이 수리를 맡겼어요. 그런데 그 시계 수리비도 주지 않고 시계를 먼저 달라고 그래요. 그럼 안 주겠죠, 당연히. 그런 걸 갖다가 채권과 물건의 결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고친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점유하고 물건을 내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유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생긴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비켜주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돈 갚으라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제기란 말은 돈 갚아야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대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도래했어야 됩니다. 왔어야 됩니다. 또한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 5가지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성립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유치권자들, 거의 통계상으로는 80%에서 90%의 유치권자들이 이 유치권을 성립시키지 못하고 또는 허위 유치권자로서 빈몸으로 쫓겨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러한 유치권의 성립 여부의 판단은 1차적으로 현황조사서에 의합니다. 현황조사서는 제가 경매 절차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법원에서 매각 준비를 할 때 판사가 먼저 집행관을 시켜서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을 찾아가서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임차 보증금은 얼마인지 등등의 사항들을 조사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행관이 나갔는데 그 집에 유치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은 유치권자는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치권은 인정이 안 되겠죠.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점유였었지 않습니까? 점유가 중단이 돼버리니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매 개시 결정보다 늦으면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은 압류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압류의 효력이 있은 후에 점유를 한다는 것은 압류의 처분 금지효에 반한다고 해서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항력 없는 점유, 또한 적법하지 않은 부적법 점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점유가 상실되거나 하면은 유치권이 날아갑니다. 유치권이 제대로 성립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진을 찍어 오기도 하고 증인을 만들기도 하고 잠금 장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거나 증인을 마련하거나 잠금 장치를 만져보는 등 현장에 나가서 이것저것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